왜 이렇게 나비존 쪽이 붉어졌지? 코 옆이랑 이 볼 부분만 유독 붉어 보이는 날이 있어요. 요즘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얼굴 붉어짐이나 색소 때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예민 피부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비존은 피부 구조상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부위는 표정 근육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부위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붓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 붉음이 반복되면 피부 안쪽에는 미세 염증이 계속 쌓입니다. 이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색소가 남을 수 있어요. 홍조와 색소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 흐름 안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붉음이 반복되면 색이 남고, 색이 남으면 더 지저분해 보이고, 그걸 가리려고 더 자극하게 되고, 이게 나비존이 점점 어두워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나비존은 단순히 잘 붓는 부위가 아니라 피부 장벽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붉음이 단순 자극인지 이미 색소로 넘어가기 시작한 단계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비존 홍조와 색소 침착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홍조는 처음에는 잠깐 붉어졌다가 가라앉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술 마시고 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근데 이게 반복되기 시작되면요, 붉음이 점점 오래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피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혈관이 반복적으로 확장되고 수축되면서 점점 탄력을 잃어요. 혈관이 쉽게 늘어나고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붉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붉음이 계속되면 피부 안쪽에 염증 반응이 축적이 됩니다. 이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멜라닌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홍조였는데 어느 순간 코옆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화장을 해도 유독 이 부위만 탁해 보이게 돼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붉은 게 신경 쓰이시니까 각질 제거를 더 하고 미백 제품을 더 세게 쓰고, 이게 반복 자극입니다. 그래서 나비존 홍조를 원래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넘기는 순간 피부는 점점 더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갑니다. 홍조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붉은 게 약간 갈색이 됐는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호예요. 붉음이 갈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홍조처럼 보여요. 근데 예전에 붉게 확 올라왔다가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본 톤이 어둡게 깔려 있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잡티가 생겼나 봐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진짜 잡티는 보통 점처럼 경계가 비교적 또렷해요. 반면에 홍조에서 넘어온 색소는 경계가 흐리고 퍼져 있고 톤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요, 붉은과 갈색이 같이 보이는 상태예요. 완전히 색소로 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홍조도 아닌 중간 단계죠.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색은 아닌데 계속 자극을 받으면 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는 미백 제품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반응이 잘 안 와요. 왜냐면 단순히 색소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아직도 염증의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비존 색은 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붉음에서 넘어온 색소인지 진짜 잡티인지 혹은 혈관성 색이 섞여 있는지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매번 강한 미백이나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지금 코옆이 칙칙해 보인다면 그게 단순한 잡티인지 홍조의 다음 단계인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안이에요. 우리는 세안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죠. 특히 코옆, 모공 많은 부위는 더 열심히 문지릅니다. 각질이 끼어 보이고 피지가 보여서 여기는 좀 더 닦아야지 하고 힘을 더 줘요. 근데 나비존은 원래 혈관이 얇고 예민한 자리라서 이 작은 마찰이 반복되면 바로 붉어집니다. 폼클렌징 거품으로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손가락 압이 계속 쌓이면 자극이에요. 이 부위만 집중 공략하는 습관이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와 손이에요. 코옆은 마스크가 가장 밀착되는 부위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코옆을 자꾸 만지고 싶어져요. 피지가 올라오면 짜고 싶고 각질이 보이면 떼고 싶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홍조를 고정시킵니다. 세 번째는 화장 습관이에요. 붉으니까 커버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커버를 많이 할수록 지울 때도 강하게 닿게 돼요. 근데 이게 또 자극이에요. 그리고 가장 흔한
흔한 실수가 하나 더 있는데 좋아지려고 강한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홍조 있으니까 각질 제거 열심히 하고 톤 올리려고 미백 앰플 강하게 쓰고, 근데 나비존은 지금 진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계속 정리하려고 벗겨내려고 밝히려고 하면 피부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집니다. 붉음은 더 잘 올라오고 색소도 더 잘 남아요. 나비존은 뭘 더 얻는다고 좋아지는 부위가 아니라 덜 건드릴수록 회복되는 부위입니다. 나비존은요, 그냥 레이저 한 번으로 끝나는 부위가 아닙니다. 홍조인지 색소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요. 먼저 붉음이 중심이라면 혈관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브이빙 레이저 같은 혈관 레이저가 있어요. 이건 혈관을 선택적으로 조절해주는 장비라서 고정된 홍조에 효과적인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붉음 위에 이미 갈색 톤이 겹쳐 있는지 여부예요. 색소가 같이 올라와 있다면 토닝 레이저나 IPL 같은 색소 레이저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토닝 레이저는 미세 색소를 잘게 부수는 데 도움이 되죠. 다만 여기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조가 심한 상태에서 바로 강한 색소 레이저가 들어가면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피부는 바로 레이저를 하기보다는 LDN 같은 진정 중심 관리로 피부 컨디션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훨씬 좋아요. 나비존은 급하게 밀어붙일수록 더 예민해지는 부위입니다. 시술의 기준은 하나예요. 지금 내 피부가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태인가? 이걸 정확히 짚지 못하면 레이저를 해도 만족도가 낮습니다. 나비존은요, 그냥 원래 잘 붉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참고 넘어가면 언젠가는 색으로 남는 부위입니다. 홍조와 색소를 따로 보면 계속 헷갈려요. 이 흐름을 같이 보지 않으면 관리가 계속 엇나가게 돼요. 그래서 꼭 하나만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나비존은 열이 문제인가, 색이 문제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걸 구분하는 순간 관리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나비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다나은 이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